자,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주광역시의회 임시의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무겁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제326회 임시 1차 임시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위원으로 6분의 위원님들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주광역시 의회 기본조례제 19조 등을 준용하여 다선 연장이신 조석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로 수리되어 의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한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실 및 교육청년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기금 등의 정상 결과 보고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 임시위원장을 선임한 후 강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강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선임은 구도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조석호 의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기열 위원께서 조석호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기열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석호 의원을 우리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조석호 의원이 우리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의회 주민조례 발안 조례에 따라 2023년 9월 21일 조례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청구인 명부 서명 진행과 1,388명 서명부 중 8,027명의 유효 서명이 검증되었으며 2024년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결정되어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 발의로 2024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 검토입니다. 첫째, 교사 통제의 어려움입니다. 교육 공동체 설문 결과 51.7%는 학생 인권 강화로 인한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로 47.5%는 과도한 학부모 간섭으로 갈등 관계 형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는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68.4%였습니다. 7페이지 둘째 학력 저하입니다. 우리 지역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70%대에서 큰 변동은 없으며 2021년, 22년은 대학 정원 대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학 진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됩니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을 살펴보면
동체류가 제정된 경기, 서울, 전북과 제정되지 않은 강원, 세종, 전남, 경북 등 지역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 과목별 미달률이 전체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어 조례 제정과 기초학력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체 평균 이하로 조례 제정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셋째, 성정체성 혼란 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 및 가구 대상으로 하는 조사 통계 129건 중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없어 측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청구는 동성애 옹호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원인의 99.1%가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학교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교육청은 조례 폐지의 부동의 입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며 폐지가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조례 폐지 반대 15건, 조례 폐지 찬성 1건으로 폐지 반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장뿐 아니라 차별 금지의 원칙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과 학생의 인권 침해 시 구제 신청 권리를 박탈하고 소수 학생들의 차별을 정당화하여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감 권한으로 설치 운영하는 민주인권교육센터 등을 폐지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폐지 찬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학교 안 성중립 화장실 설치 근거가 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따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가 없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게 하는 것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등 폭력 예방이 약화되고 학생 인권 조례 폐해의 전국적인 확대와 교권 및 학부모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존치냐 폐지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므로 광주의 미래 교육과 학생 인권 및 시민 윤리적인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다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나연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오네요, 다시. 네. 오늘은 뭐 업무 보고 내용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도 2년간 떠나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들은 따로 또 자료 요청이나 이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친환경 학교 급식 지금 아니 잠깐만요. 조례 질의. 아 그래요? 아 맞다. 김다일 의원님. 근데 잠깐. 조례를 왜 질의하라 그럽니까 지금? 물어보고 없으면 많은 거죠. 아니 네. 심사 뭔데 의견을 없습니다. 줘야지. 예. 자 심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또 연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상임 맡게 됐는데 먼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제안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컴퓨터 보고 내용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 당사자인 교육청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를 컴퓨터 보였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생 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학생들 인권 위주로 제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지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례 전체적인 폐지냐 존치냐에 앞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소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학교는 성적 징계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학교에서 폭력이든 약물이든 여러 가지 경우로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자치회에 합류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그럴 경우 그 징계를 받지 않는 일부 선량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제18조 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제5항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 교과 외에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는데요. 현재 국영수, 과학 등 정규 교과목 이외에는 법률로 정한 특수교육과 조례로 정한 특수교육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현재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은 활동을 제한한다면 법률과 조례로 정한 여러 가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렇듯 서로 이해가 상반된 입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슈된 이 문제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의 임무상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논의하고 결정은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폐지와 존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또 다른 이유로는 첫 번째 모두 아시는 바처럼 우리 상임은 현재 위원장의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정은 되더라도 일단은 상임이 보류하는 게 맞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제 저 외에는 이제 교문이 아직 그 구성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서류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의견 청취가 더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또 보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상임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전체 이게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뿐만 아니라 광주시의원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심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죠. 예,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지금 조례 폐지 찬성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건가요? 아니면 보류에 동의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우리 의회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그 보류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이 있다든가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시라는 말씀. 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이므로 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직무대리 박철신입니다. 부교육감 전보로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제9대 하반기 개원을 축하드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님들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광주교육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김영래 감사관입니다.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한현숙 노동정책과장입니다. 허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전은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성 중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철영 진로진학과장입니다.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입니다. 임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대 조직복지과장입니다. 양관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수정 재정과장입니다. 조영우 시설과장입니다. 임채석 교육협력관입니다. 한장석 공보 담당관은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쪽 광주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광주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여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 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1. 모두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15쪽부터 21쪽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을 활성화하고 AI,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 자체를 강화하고 학교 특색과 여건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7쪽 체육 보건 교육입니다. 학교 체육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틈새 시간 활용,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건 교육 과정 운영 및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2쪽 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산업 수요를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로 특성화고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3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광주 학생예술놀이터, 학생예술극장 운영 등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야외 버스킹,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 운영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이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7쪽부터 42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광주 유보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6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진로, 직업, 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1쪽 진로 진학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를 반영한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1교 1대입 전문 디렉터 배치, 365 스터디룸 확대, 24시간 진로 진학 상담 서비스 운영 등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빛골 원학교의 온라인 수업 개설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5쪽 학생 회복 교육입니다. 단위학교 위클래스, 동부, 서부, 광산 위센터, 전문 상담 순회교사 지원 등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병원형 위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3. 희망 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9쪽부터 65쪽 보편적 교육 복지입니다. 학생 1인당 100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이 지원 사업이 올해 중3,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26년까지 중, 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추진, 끄덕끄덕 학생 보호막 및 희망 키움 프로그램 운영 등 배움 장애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어 예비과정 프로그램, 방학 중 한국어 집중 캠프 운영 등 광산구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다각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7쪽 방과 후 학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 초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에 늘범 교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늘범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늘범 학교를 확대하고 민간 위탁 온마을 다범터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촉촉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4쪽 세계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한 5.18 홍보, 5.18 민주화 운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5.18 민주화 운동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정치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학생 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운영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고 학생 인권,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등 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9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4.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83쪽부터 86쪽 글로벌 교육입니다.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88쪽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 전환 교육 및 체험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태 시민으로서의 실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3쪽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 교육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과학,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9쪽 안정적 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스마트 기반 학교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학교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 행정실 및 교무실 현대화 사업,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5. 다 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03쪽부터 107쪽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지원 강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4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고 광주 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 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4쪽부터 118쪽 투명한 청년 문화입니다. 광주형 자율감사 확대로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고 광주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광주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18쪽부터 129쪽 현장 중심 교육 행정입니다.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편된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 수행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광주교육 3대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9쪽 역점 과제 1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AI 기반의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실천으로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쪽부터 143쪽 역점과제 2 미래로 가는 AI 교육입니다. 광주 AI 교육원 설립, 미래교실인 AI 팩토리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4쪽부터 147쪽 역점과제 3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을 위해 광주교육협치회의 운영, 소통협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백인 백분 토론 등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교육진흥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자치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함께하는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확대되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임시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광주 시민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의 생각과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깊이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주교육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철승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용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이제 질의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뭐 특별히 질의 사항을 정해서 온 건 아니고요.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급식에 관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이 물가 반영률을 반영한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사실은 급식비 분담률이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품비는 시가 70%, 강조가 30%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각종 그 학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율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청하고 합의한 게 그냥 차라리 우리가 교육청이 50% 내겠다. 시청이 그러면 자치구 포함해서 50% 내는 걸로 분담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시의 재정상의 어려움도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급식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이해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최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협의를 해서 5년 동안에 그 분담률을 강주가 한 매년 한 2% 정도 증액하고 시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식품비는 전국 평균 수준을 올리자 해서요. 네. 저희가 물가 증감률을 매년 반영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강력시 단가가 우리가 못 미치면 추가적으로 인상하도록 아예 그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그 원래 이제 그 단가 자체가 한 3, 4년 전에는 전국 최저이다 보니까 이게 회복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평균 수준으로 가게 되면 2년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물가 만약에 올해 물가 인상률 증감률을 반영하지만 시만 좀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식품비를 좀 더 올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협의 과정에서 네. 논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급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시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기적절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매월 그 월별마다 그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이거에 대한 좀 검토를 같이 좀 했으면 해서 오늘 질의를 한 꼭지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매년 100원씩 해서 최대 1,000원까지 논 GMO는 또 별도고요. 그래서 저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사실은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좀 중간에 추경 때 한 번 또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 우리 예상치에 좀 뛰어넘게 되면 뭐 어쨌든 식품비의 전체의 뭐 한 3%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현장의 의견들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 입찰도 사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가격을 한 달 정도 지난 가격으로 입찰이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사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추후에 더 논의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배치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용두 2초교가 2026년 3월 개교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이제 연장될 것 같긴 한데요. 더 연장이 됩니까 여기서? 뭐 한번 이제 공사 진행이라든가 2020년 3월 맞습니다. 원래 26년 예, 3월입니까? 9월에 했다가 용도 1초에서 중간에 전화가기 어렵다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현장을 보면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용두 초교에 지금 가건물 세워서 운동장에다가 학생을 배치했죠. 예, 가보셨어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그게 적절한 환경은 아닌 거 아시죠? 불가- 학생들 운동장 그 작은 운동장마저 지금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제 김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열 의원입니다. 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다른 소속 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교문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육청 직원분께 요즘 보면은 그 배우를 꿈꾸거나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세계적 액션 배우 그런 특강을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의 예산이 전혀 없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32쪽 관련해서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교육국장 백희상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 활동 범위는 학교마다 지금 문화예술 교육은 잘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MZ 세대의 특성상 관심 분야가 배우나 탤런트나 그다음에 영화 콘텐츠나 이런 제작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의 그 재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여부인데 제가 이제 이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사업과 연관지어서는 직접적으로 동아리 예산밖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아이들만을 고려해서 아까 그 특정 영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영역을 제한하지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에 이제 네. 포함을 해서 아무튼 영화, 영상 산업 등 문화예술 분야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런 이제 명사 특강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진로와 연관이 된다면 한번 매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에 보면은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다른데 보면 서울 같은데 보면 교육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광주는 그게 없는가요? 교육대 박물관이 있죠. 즉 말해서 그 일제강점기에 이어진 학교 건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교육에 관한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광주에는 좀 없어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의도와 부합이 어느 정도 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설립을 하면서 네. 약간 우리 광주가 학생들의 그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걸어온 광주 역사와 더불어서 그 역사적인 사실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그 역사 부분을 포함해서 구축 계획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물관 형태의 계획보다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나 역사를 알아야 돼서 약간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그 현재 우리가 광주 박물관이나 그런 것처럼 전시물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은 네. 학교 자체 역사가 오래된 학교에 교실 한 칸 정도 마련은 그 자체 박물관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현재 있지는 지금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이제 저 아는 지인분이 다녀왔는데 서울 이제 일제 강점기가 지어진 학교 건물을 이용을 해서 아무튼 서울 교육박물관 북촌과 연계해서 연간 한 30여 명이 그를 찾고 많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데는 교육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박물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도 서석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또 수창초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홍교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심창훈 의원님. 네, 심창우 의원입니다. 좀 보충하자면 좀 전에 홍길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부분을 좀 접목하자면 지금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 새로 짓고 질 예정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근현대사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일부 그런 내용이 지금 계획에 포함되고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광주 교육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려면 광주 교육의 역사도 일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컨텐츠 구성할 때 좀 검토 같이 하도록 그러면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유보통합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유보통합 지원 조례를 좀 발의한 상태인데 아마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가서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장 박기상입니다. 그 유보통합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 외에는 특별히 제가 그 정부하고 저희하고 아직 주고받은 게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저희들은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산, 인사, 그 이전 관련해서 또 인력 파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입장들이 아직까지도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나 정부의 지침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제가 이걸 형국입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직 변동은 없네요. 그러면. 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년부터 지금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저 AI 소프트 교육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그 교육 제재라든가 뭐 강사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이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저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 기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시간 수를 좀 늘렸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을 통해서 관련 연수와 또 해당 학교의 그 피지컬 교구 구입비라든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과학고 자리에 시와 같이 협력해서 그 미래체험센터도 지금 곧 올해 안에 이제 건물 리모델링 완료해가지고 좀 더 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강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현장에서 앞으로 변해가는 교육 소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인 연수 계획을 가지고 한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점인데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준비 잘 하시라고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내년부터 실시되는 게 늘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은 늘봄 관련 45개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예, 교육부장 제가 볼 박기상입니다.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늘봄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했을 때.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아이 맡기는 보육에 대한 문제를 그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그 근로 공무직들의 이제 그 업무 여건, 근로 여건 이거를 저희들이 협력을 잘 구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네, 저희 드린 이유는 지금 시간제 돌봄 교사들의 그 주 5시간 아니 일 5시간 하신 분과 그다음에 전일제 8시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 전일제로 전환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제 돌봄 교실이 그 이제 학교가 대규모인 데는 전일제이신 분들이 일단 주관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돌봄 교실이 있는데 이제 5시간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께서 공무직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현재 그 5시간 시간제에 계신 분들이 전체 8시간의 전일제에 준하는 만큼 사실 근무 그 수요가 저희들은 아직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6명 됩니다. 5시간 우리 돌봄 시간제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요구와 전일제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대화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요가 지금까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 업무는 이전과 이후가 늘봄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요구 사항은 이제 늘봄을 하면서 어쨌든 일은 똑같이 하고 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마 초과 근무 해가지고 8시간을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3시간. 이분들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이제 전일제 전환이 되셨고, 근데 이분들이 한 달 급여가 아무리 일해도 한 140만 원 정도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이 조금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새 저희들이 이제 근로 여건과 임금과 그다음에 우리 또 공무원들의 그 사실 여건도 보면
정말 직종간의 임금 문제로 인해서 한쪽이 어떤 그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의 여건은 새로운 수요가 정책 수요가 생길 때마다 이런 임금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협상이 들어오거나 의견이 올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서 저희들이 네, 고려해야 고민을 되기 좀 때문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그다음에 의대 지역 할당 관련해서 저번에 그 광주 전남과 지금 전북은 의견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시는지. 뭐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북은 자기들이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남권 영역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광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대나 전남대에도 저희들이 일단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방문도 해서 의견도 나눴는데 또 이제 입장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화를 전북 가서도 대화가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고요. 또 저희 광주 전남 입장에서도 보면 광주 쪽에 호남권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냐는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다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이 호남권 영역을 좀 풀어달라. 네, 오히려 지금 해달라. 광주 전남 학생들 역차별을 예, 예.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이 아마 예.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그 전에 다른 상임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 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우리 행정부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든 예산을 다 학교로 내려서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학교로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입찰해서 학교로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혹시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 학교 영업이 따로 안 들어가고 어떤 부정 청탁이나 어떤 민원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학교도 편하고 교육청도 그런 입찰제를 좀 더 선호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에 관련해서 항상 그 해년마다 보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회계 전출금 문제를 잘 조금 정리를 뭐 어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저희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학교 회계제도가 생긴 게 단위학교 자율 경영이라는 취지로 생겼는데 이제 업체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전출금 줘서 다시 뭐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가 공동수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면 그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저희가 뭐 전체를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사양이라든가 우리가 그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그 검증된 그 제품을 말이 안 맞는 게 네. 왜냐면 지금 노트북이나 PC 관련해서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입찰해가 줬잖아요. 그건 되고 왜 다른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제 그게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달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 물론 이제 아무튼 이게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예. 그게 아마 계속 볼 텐데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 예. 꼭 그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이에 개선 관련해서 예. 저번에도 제가 드렸던 뜬금없는 사업이 들어와요. 예. 이거에 대해서 꼭 뭐 저기 이 자리에 좀 밝긴 그렇지만 아무튼 저기 청탁 부탁 관련해서 예.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좀 맡기시죠. 저도 질의할게요. 우리 유아 교육 사업인데요. 그 업무 보고서 40쪽 보면 업무 보고서입니다. 그 유보 통합 추진 문제예요. 현재 지금 유보 통합 문제가 현재 우리 보육 사업은 이제 교육부로 다 이관됐죠. 교육부로 아직 이관됐죠. 지금 그리고 신설로 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유보 통합 추진 협의 실무 협의라고 돼 있네 보고서에 보니까. 네네. 지금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지금은 영유아 보육 교육국으로 지금 교육 신설 안 됐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 사업을 영유아 추진팀이 저희들이 청에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교육
사업이라고 이제 바꿔줬어요, 이제. 그렇죠. 예. 추진위원회라는 용어를 안 써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이제 넘어왔어요, 이래. 예.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그 과 실무 부서가 있습니까? 팀으로 있습니다. 과내 팀으로 있습니다. 팀으로 무슨 추진단으로 팀 있습니다. 이름이 뭐 추진단. 유보 추진단 아, 통합 추진단입니다. 그 유보 통합 추진단으로 그렇게 지금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실무 부서에 지금 유보 교육부에서는 영유아 보육팀이 영유아 보육팀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유보 통합 추진팀입니다. 추진팀이요. 정확히 이거 행정명칭을 해주세요. 유보 통합 팀으로 저희들이 팀으로 예, 그래갖고 예, 지금 보니까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실무 협의회가 그 2월 6월이면 이거 먼저 24년 2월부터 운영을 한다는 그 연도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표기가? 지금 7차례 해 왔고요. 예, 예. 2월부터 해가지고요. 2월까지 해서 지난 13회라고 적었는데 4월부터 저희들이 7회 현재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7회. 예, 예. 근데 여기 13회라고 돼 있네. 올해 13회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예배 표기가? 예, 13회로 정정하겠습니다. 13회로 했다. 13회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업무 파악 좀 정확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실무협의라는 것은 그 행정의 어떤 그 절차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자치구와 자치구와, 예, 자치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하고 재산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실무협의에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유보통. 그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 사업은 우리 복지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 유치원 사업하고 이게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유보 통합 법률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진들이 지금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있습니다. 예, 예. 재산 이관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인력 파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데 제가 그 정책 제안을 드리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만 하게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예, 행정의 입장과 교육청 입장이 달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벽이 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의해 가지고 하기는 여러분들 실무자들 협의가 하기는 굉장히 합의 일으키는 데가 힘드니까 어떤 그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는 여러 예를 들면 뭐 그 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그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그 전문 교수팀들하고 여러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도 행정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독단적 실무적으로만 치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현재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예,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을 좀 우리 원자 배포해 주시고요. 네, 마련해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 행정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합쳐지고 그럼 먼저 재정 문제 가장 문제는 재정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의 신분의 문제 또 예.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주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의 주도권을 뺏겨줘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게는 저는 이제 그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교육문화위로 왔는데 제가 보다 객관적으로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도층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편합니다. 행정이. 그래야 우리 의회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어차피 이 문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최고 목적, 행정의 목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셔야 돼요.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게 좀 참고하시고 예. 그 위원회 그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원회 그 명단 명단이 제출하도록 있으면 제출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그 93쪽 보면은 업무보고 90에 보면은 학교 안전한 사업인데 자, 안정적 학교 기반 조성을 안전 학교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 행정 사업을 하고 계셔서 참 안전이 되는데 이 문제 하나가 좀 제가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는 부분은. 근데 그때 뉴스에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화장실 몰카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몰카가 사회적으로 동영상이 돌아다녔어요. 그 학생들이 한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여자 화장실 몰카를 설치해서 이 학생들이 이 몰카 동영상을 유치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작년에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복지 녀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의 안전망은 아직 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학생들이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학생들 안전 교육도 잘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교육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삐뚤어진 학생 한 사람이 그런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사회적으로 있을 때 파장이라는 거 마음하고 또 그 선생님한테는 인생의 결정적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던데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는데 그 몰카 사진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여자 화장실이라 하죠. 화장실 남녀 구분되죠 학교도. 예, 구분돼 있습니다. 이런 여자 화장실 특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삐뚤어진 학생이 교육을 시키도 한두 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몰카를 설치해서 그 동영상을 사회에 뿌려졌을 때는 그 선생님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고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전한 그 화장실 안전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는 업체를 통해서 화장실의 몰카 설치에 대해서 수시로 그렇죠. 지금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스템이? 우리도 이 시스템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화장실 강규는 안 돼 있는 아니요, 데가 연이회 업체가 CCTV나 아이들 웹캠이나 이런 걸 화장실에 설치했는가를 이렇게 모든 화장실을 연이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보면 그 시스템들이 있구만요. 전체에 관리한 그 컨트롤 타워가 있죠. 컨트롤 시스템이 있죠. 그렇게 만약에 그 몰카를 잡아내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는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어 화장실이 100개 학교가 다 실제 방문해서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잡아내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설치 여부를 카메라 웹캠이 설치된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실제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도 그 전문 장비라서 그 웹캠을 찾아내는 이게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학생이 오늘 어제 저녁에 몰카를 설치했어. 예. 자, 그러면 오늘 여학생이나 여교사님이 한 200번 화장실을 이용해서 몰카 됐는 거야. 저녁에 가지고 와서 가면 3일 후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일 단속나 못합니까? 실시간 그게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모든 몰카 시스템이 우리 컨트롤 시스템에서 다 체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몰카 설치는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 메인 컨트롤 오늘 어떤 학생이 몰카를 설치를 했어요. 바로 시스템이 나와야 돼. 몰카 설치했구나. 바로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전남도에서는 하고 있다는 게 한번 전남도 교육청에 가면 그쪽에 좀 들어보고 혹시 이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 총괄 거하고 한번 아니 검토를- 어제 여기 우리 교육사에 보면은 안전사업도 많이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고 근데 교육을 시켜도 학생이 100이 있다면 99명은 교육을 다 수용해서 하는데 한 명이 삐뚤어지면 그런 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자, 학생 교육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아니, 잘 하고 있는데 저 업무 보고를 보기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육감이 한 나이 학생도 그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교육에 그래.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교육감이 그 철학이 뭐냐면 한 아이의 교육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도 한 사람의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이 없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 청취권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랄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권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새로 선임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조석호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성실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승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노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진홍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용선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현덕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금영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광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홍어진 학교지원센터장은 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2024년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교육의 방향성에 맞추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품으며 글로벌 세계와 디지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포함 213개의 학교에서 6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5,1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662억 원 규모입니다. 3쪽 동부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7쪽, 학생의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해 2025학년도를 대비한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너나들이 수업 동행 프로젝트와 수업 평가 혁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조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점검 및 컨설팅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조 동부관내 자치학교와 빛고을 혁신학교, 연구학교를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1조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15, 16조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조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아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조 동부 위센터에서는 학교 내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4조 학업 중단 숙려제 및 꿈기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희망 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26조 교과용 도서 지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 정보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 학생 통합 맞춤 지원,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조 친환경 학교 급식과 급식 시설 개선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 위생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조 학교 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제로 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교육입니다. 35조 교육 과정에 기반한 생태 전환 교육과 환경 교육 담당자 연수를 통해 실천 중심 생태 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8조 다양한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0조 그린 스마트 스쿨, 성명 공사, 마음 편한 화장실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 함께 주인 되는 상생 교육입니다. 48조 단위학교 학생 자치회 활동과 초중학교 학생 의회를 운영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9조 학교 업무 최적화 연구회와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행정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조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교습비를 설정하여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53조 신뢰받는 감사제도 구축과 부패 방지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 과제 1.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입니다. 61조 생태 전환 학급 독서를 운영하여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주, 인권, 평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 제주 지역 교류 학습인 비타민 클래스 및 캠프, 광주 역사 문화 둘레길, 학생 독립운동 정신 계승 일일 기자 체험 등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평화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62조 다양한 컨설팅,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난독증 및 경계성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점 과제 2.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입니다. 65조 학교 업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60 역점과제 3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67조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교육의 가치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고 학교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며 동부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무친상 보기 이거 있던 사항이잖아요.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님들의 새로운 구성을 축하드리며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하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기현 행정국장은 국외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명숙 유초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준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범태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한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대석으로 앉으셨는데 제가 좀 실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혜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장태원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 유치원 포함 316개의 학교에서 9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7,100여 분의 선생님들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총 4,206억 원 규모입니다. 3쪽 서부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첫 번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9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및 교과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수업 평가 혁신 연수 및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 실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두 번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 교육입니다. 17조 유아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권역별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조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지원,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에 대한 멘티, 멘토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2쪽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서부 진로교육 체험을 할 S드림노드 진로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 학생의 정서적 안정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6쪽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는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세 번째, 희망 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28쪽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추진으로 서부 이음톨 개통,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서부 이음 멘토링, 서부 이음팀 및 서부 이음 지원단을 통해 촘촘한 교육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열리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운영 및 법률 상담비 지원 등 교육 회복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네 번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38쪽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중심의 생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전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안전한 학교 정서를 위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 합동 점검, 통학버스 현장 안전 점검 및 학생 교통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대상 150개교 중 39교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26교가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시책 다섯 번째, 다 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입니다. 46조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및 저영역 교원 대상의 서부 너나드이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 경영 및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조 지방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 과제 첫 번째,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입니다. 59쪽 학교 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초학력 책임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익기 두드림 학생 진단 및 치료 지원, 학습 코칭 직담 상담, 학습 정서 심리 심화 진단 및 치료, 초등 저학년의 한글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집중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60조 독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융합형 독서 클래스를 운영하여 학급 독서 운영 지원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조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 광주 제주 비타민 클래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점 과제 두 번째,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입니다. 63조 학교 업무 체제화를 위해 학교 시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사각지대 제로 안전한 학업기를 위한 교문 앞 안전지킴이 이른바 삐뽀미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4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지원팀의 신속한 지원, 피해 교원의 법률 및 심리치료비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점 과제 세 번째,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68조 교육장이 학교 방문을 실시하여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69조
마을교육 공동체와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취약관리 전담기구의 미취약 학생 집중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가족은 학교 현장 더욱 밀착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의 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왜 제가 김씨일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그 업무 보고라서 사실 뭐 전반적으로 쭉 보질 못해가지고 추후에 계속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정리해서 더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그 동네에서 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학교 시설 개방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 요청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개방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막혀 있다가 제가 이제 상임위를 여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개방이 돼 있을까요? 초중은? 서부교육장입니다. 예. 학교에서는 거의 요구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취약 시간이 좀 있습니다. 당직 선생님이 안 계시는 밤 10시 이후나 또 오전 6시 그 이전까지는 개방을 않고 또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토요일 날 또 자율학습이나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거의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중고는 거의 그러면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업무 파악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나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심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창구 의원입니다. 사실 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어쨌든 중간 역할에서 이제 뿌려주는 일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뿌려주고 또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전반기에 가장 화두가 됐던 지금 이제 노트북하고 태블릿 PC 관련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건지 서부교육청이 다 학교 많으시니까 서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그 보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노트북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보급이 되는지 되게 학부모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업무를 추진 중이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저 본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저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시는 학부모들은 기다리시는데 이게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언제쯤 보급이 되는지.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보급 받았죠?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보급 받았고 1학년은 보급 받지 못했나요? 예.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지금 태블릿 PC를 받았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는요? 네, 초등학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괄적인 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그 지원청에 그 권한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제가 전반기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다 답변 질의를 드리면 다 본청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저 빠른 시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어쨌든 업무 보고 계시니까 그 예산이 어쨌든 본청에서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교부하거나 집행 시에는 또 지원청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계 전출금 관련해서도 이 학교 현장을 꼭 확인하신가요? 지금 시설과라든가 그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예산이 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때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혹시 현장을 확인하시나요? 담당 과장님들, 담당자들 학교에 좀 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네, 그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때로는 보니까 낙후되거나 노후돼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정작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어떤 힘의 논리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쪽은 아직 예산이 굳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면 때로는 좀 얘기가 된다 하면 조금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고려해서 네. 사업적인 그 판단을 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지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직까지 물 새는 학교가 있네요. 이 비가 와서 물이 새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교장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한쪽에 수리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새로운 것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보고를 받고 저희 이제 담당자 나가서 빠른 시간에 조치하고 또 수리하도록 좀 노력을 네, 하고 제가 한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물이 계속 새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어쨌든 물이 새는데 아이들이 물이 샌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지원청에서 조금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죠? 예, 정무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 광주 이 교육청 그 업무 보고에서는 이 희망사다리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 그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두 군데 다 희망사다리 이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희망사다리 이걸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 삭감된 걸로 삭감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재단하고 지금 동부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그 사업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교육청에다 그 내용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이 명칭이 같아서 그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도 이제 그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네. 그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또 저 지원할 분야 좀 찾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복합적으로 저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하는 이음 사업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힘들면 저희도 그 담당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쪽 좀 지원 좀 바란다고 지금 우리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제가 다른 형태의 자료 요청을 제가 한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정무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저도 명진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남원의 15개 학교에서 식중독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에도 이제 요 급식실 식중독 예방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수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이 급식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실시를 그 점검 같은 걸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장마철에 또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서 이번에 엊그제 저도 직접 이제 용봉중까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이 장마철에는 더 점검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마철에 힘써야 될 여러 가지 급식 안전 관련해서 직접 점검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중독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예방에 손써야 되고 또 한번 발생해 버리면 이게 급식의 성격상 네. 이게 많은 학생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원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떠나 걱정도 되고 방금 교육지원청께서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마철이 사실은 이제 예년과 다르게 이 장마라는 게 좀 많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날씨 변동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뭐 사계절 내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여름철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은 뭐 위생 안전 점검 실시에 했고 또 향후 추진 계획도 있고 네. 이제 잘 세우고 계시는데 이런 그 의례적인 거 말고 또 이런 시기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현장에 네. 가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부자재들이 들어오는 이 납품 납품 과정, 업체, 네. 납품 업체 이 관리가 또 특별히 네, 필요한 거기도 거잖아요. 이제 그린 급식 현장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실장, 영양교사 또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납품업체 학부모님까지 해서 납품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급식 점검단 이분들이 이제 식재료 공급업체 이렇게 지금까지 또 18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그 기구 미생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119교 이제 실시했고요. 또 학교 급식 관계자 교육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특별히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는 다각도로 하고 계시다니 일단 안심이 되고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그만 착오라도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는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거니까 그런 점에서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이를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의원님 질문 내고 추가로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이 식중독이 계림 초등학교죠. 그게 두 가지거든요. 식재료에서 오는 거 있고 식기에서 오는 두 가지 형에서 식중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식재료 먹고 있는 거 식기에서 올 수도 있어요. 네. 식기 관리, 그다음 식기 그 내용에 따라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조사가 끝나면 네. 의회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빛골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업무 보고서 10쪽에 보면은 그 빛골 혁신학교 운영이래 가지고 우리가 동부교육청에서 초 17개, 그다음에 중 9개, 9개교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예, 빛골 혁신학교 운영한 데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지금? 혁신학교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2011년 11년은 한 10, 네. 한 13년 정도? 3, 4년. 네, 3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 교육장에 보셨을 때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실랍니까? 네, 빛골 혁신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빛골 혁신학교에 제가 근무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옆에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교사 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분들이 함께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런 게 있고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학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이제 네. 부르는데 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성과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육장님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작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한다는 건데 이 혁신학교 운영이 되면 몇 년마다 주게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앞으로 과제 문제점이 있으면 과제로 삼아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성과에 대한 행정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방금 본인이 질문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은 그냥 듣는 얘기로 만들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네. 주문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빛골 혁신학교 그냥 본위원이 보는 개념입니다. 네. 교육장님 지금 그 빛골 혁신학교 운영한 거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접했는데 학부모들하고 접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와 소통해 가지고 혁신학교에 대해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니, 다른 국장님이라도 교육장님 안 하셨으면 담당 과장이라도 했으면 이 학부형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초임 교장을 혁신학교 교장 4년 했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평가는 이제 중간 평가 2년째하고 4년째 1학기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로 해서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혁신학교 모토 자체가 이제 자율성에 기반해서 교육 과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한다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학부형들 이제 그 의견들 중에는 이제 말 그대로 다양합니다. 어떤 학부형들은 좋아하는 학부형도 있고 어떤 학부형들은 이제 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학부형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의견 수렴했을 때 이제 만족도도 해마다 좀 다른 게 있고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됐어 이제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말할 의원이 이제 교육관이 다른 사람 같이 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학부모도.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혁신학 학생들 보통 1학급이죠. 우리 저 북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이더라고. 또 10명 이내. 한 학년에 한 학급에 10명 이내지만 그렇죠. 아니요, 그 학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그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예. 그 학부모들의 의견이 뭐는 게 있냐면 1학년부터 6학년 그 학생이 10명, 10명 이내예요. 8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7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 학년이 1학년, 6학년 이 친구 일곱사람이 6년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 친구들도 소통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 7명 수가 6학년을 다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학생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경을 봤어요. 환경을 보고 이런 조건으로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매우 좋은 거이거든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환경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는 아까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향하신 학부모도 많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학부모도 있고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 의견을 좀 잠깐 우연한 기회에 소통을 들어봤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사업으로 보면 지자체 연계 사업들이 있구만요. 그저 보니까 업무 보고에 보면은 제가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살짝 봤는데 지역사회 교육협력 다양화 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상호 협력 체계 구축해서 지금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몰라서 오르신 분도 있고 첫째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이제 우리 학교가 처음에 할 때 행정에서 하잖아요. 취약 통지서를 행정에서 보내죠. 그러죠? 우리 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취약 통지 행정에서 보내죠. 네, 대답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있을게. 사무소에서 자, 보냅니다. 그냥 보내면 그런 학교를 소개를 하는 홍보를 행정에서 협력을 받으면 학생수가 좀 늘어나지 않냐. 모르고 오신 분도 그 학부모님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효과가 반드시 이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싫어하신 부모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교육관이 달려가지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또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시급하는 학부모도 계셔요. 그래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면 많은 학생수가 더 올 수도 있으니까 학생 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학부모들 의견이 하나고요. 그 의견이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취약할 때 취약 통지서 나갈 때 그런 홍보 행정에다 협조를 구해서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면은 학생 수가 좀 늘어나서 그 학부모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1학년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총 60명밖에 안 돼요. 60명이. 한 학년에 10명 있는 데가 많이 있고 7명 그다음에 10명 있는 데 있고 6명 있는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6, 7명의 최고 많은 학생 수가 10명이더만 한 학년에.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 좀 늘고 모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참 자기들이 봤을 때 이런 우리 같은 생각과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문제는 그 지역 코테이지랄까 그 지역에 그것도 지역 제한이 있는 거이지만 그렇죠? 예, 학생들은 취약할 때 지역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 학부모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률로 되는 것은 우리 손아귀에서 안 되지만 이게 조례나 이런 걸 됐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개정을 해서 더 확대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그 제한제를 좀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어렵다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제 의원실에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심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좀 전에 우리 조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자치학교가 있고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종선 교육감님 체제로 됐을 때는 지금 혁신학교보다는 자치학교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 혁신학교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죠. 교육장님, 우리 서부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줄인 건 없습니다. 저기 어떤 방식이냐면 처음 첫 해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걸 조금씩 액수 자체가 좀 하향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학교 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학교만 확대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미래학교라고 해서 크게 세 네네. 가지입니다. 자치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에서 네. 그 세 학교 중에서 이제 학교 구성원들 간에 협의하고 해서 통과되면 그 지정받고 또 재지정받고. 왜냐면 제가 보면 자치학교 예산을 받는 걸 학교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치학교는 융통성이 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정 금액을 따르게 이용이라는 표현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학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혁신학교는 우리 조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학교는 이제 그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이제 실력 향상이나 또는 기후 환경이나 또 생태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 그 고취를 위해서 힘쓴다는 데서 분야 자체를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네. 근데 혁신학교는 이제 아까 위원님들도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처음에 그 출발했던 혁신학교의 모토나 이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마다 이제 선호도가 좀 다른 것도 네. 있고 또 어떤 사업성 자체가 선생님 구성원들의 또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그 차이가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느 학년에 조금 더 투자해 준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택권을 학교에다가 어떻게 몇 프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연구학교는 이제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그걸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학교를 이제 할 때 예산 자체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인가는 되게 주지만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불편하게 조석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혁신학교를 원한 곳은 혁신학교 예산을 더 많이 가고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혁신학교보다는 나는 미래학교, 연구학교, 자치학교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 곳은 예산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가지고 본청에 얘기하시면 좀 어떨까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오늘 보고해 주신 2024년도 주요 업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으로 신뢰받는 강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강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강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 일정에 따라 7월 15일 10시에 강주광역시 교육청소가 12개 직속 기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